주십시오. 네, 다음은 의사 진행 발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오전에 아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문지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 후에 병원 진료 관계로 이송시키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고지를 해드렸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3분. 자, 이거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위원장석 가까이서 소란한 소음을 자꾸 내니까 지금 여기 행정실장이 제 지시 발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3분 넣어 주시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전현희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증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게 하면 좋겠다라면서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보여준 증인의 용기 있는 증언에 많은 국민들이 자, 위원의 질의를 울림을 위원장이 듣고 주었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곽규택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을 쫓는 그런 검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또 부당한 내부 압력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살아있는 용기를 가진 정의로운 검사가 있구나, 이런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증인이 부천지청의 차장검사와 그리고 어미준 지청장이 사실상 쿠팡 퇴직금 사건에 관해서 무혐의를 검토하라, 이런 것을 직접 압력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지난 5월에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검에서 증인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때 누가 대검에서 본인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감찰을 의뢰했는지 아시나요? 일단 3월 7일 날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3월 7일 날 일단 그 얘기만 조금 예. 누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뭐 짐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3월 7일 날 어미준 청장이 저한테 폭언을 하면서 대검 감찰 지시, 월요일 출근해서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10분에 가까운 9분여가 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그렇게 그런 폭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5월 16일 날 그 감찰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미준 청장이 직접 감찰 의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나중에는 본인은 안 했다고 알겠습니다. 하니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대검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원칙적으로 그 쿠팡의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핵심 증거를 상부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대검에서는 오히려 증인이 아니라 그런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문제가 돼서 비로소 대검이 뒤늦게 이 부천지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좀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당시 그 현직 부장검사를 5월 8일 날 조사를 하는데 그게 총장님 지시겠죠. 총장님 지시고 당연히 제 조서가 총장님이나 뭐 대검 차장님도 다 보셨을 텐데, 총장님은 제가 대구 서부지청에서 차장으로, 인천지검에서 검사장으로 2번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님께서도 제가 서울 남부지검 금조 1부의 평검사로 근무할 때 금조 2부장이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부장인 정의도 검사장은 서울 남부지검 금조 1부에서 평검사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 조서에 대검에서는 그 조서를 제가 검토하고 싶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뭐 불허가를 내렸긴 했지만, 그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자필로 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라고 자필 진술서를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물론 대검 감찰도 관봉권 사건 등등으로 바빴겠죠. 다음에 고검검사급 인사 뭐 등등으로 바빴겠지만은 그게 참 이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봉합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 뻔뻔하게 정치 공작을 일삼던 어미준 지청장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증인을 사실상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감찰까지 하게 만든 이 현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의 이 핵심 그런 당사자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증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어미준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지석 증인은 바로 그 근처에 잠깐만 계십시오. 어미준 증인 먼저 질문하고. 아니, 문지석 증인을 해야 되는데 듣고 하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변 김용민입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공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용기와 희생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 검사에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어미준 검사가 지시한 의혹, 그리고 고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시킨 의혹, 마지막으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정결권을 박탈시키고 감찰을 받게 한 의혹이 세 가지가 핵심 의혹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미준 검사 지난번 우리 그 청문회나 감사에서도 쿠팡 무혐의 지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인검사에게 지시하지 않고 주인검사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 네. 거짓이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네, 여전히 신가연 주인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거 없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니오만. 예. 아니, 그 과정을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일단 아니오입니다. 예, 그런 사실 좋습니다. 없고요. 그 조금 자, 설명을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죠?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겠네요. 예. 예.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뭐가 어려우냐 하니까 한 세네 개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 세네 개 사건이 왜 어려우냐 했더니 장기 미제인데 증거관계가 검토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증거관계가 어떠냐 하니까 A, B, C 사건은 증거관계가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쿠팡은 기소하기 증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인검사 의견이 증인.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하세요. 자, 뭐 한번 일단 PPT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몇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주인 검사인 신가연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메신저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쿠팡 무혐의.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인 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죠. 자, 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자,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금 신가연 검사는 사건 맡은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검사였는데 요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문지석 검사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왜냐면 꼭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저 태도에 대해서는 질타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저는 문지석 검사에게 지금 질문할 시간이니까 들어가세요.
자, 증인 방금 어미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저는 어미준 청장이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언론에 나오는 대응이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그러니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 검찰의 민낯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 처리 과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창피한데요. 저기 한번 메신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증인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 예, 거니까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해 주신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미준 검사가 아니 일단 증인은 지금 신가영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했을 때 이거는 청장이 쿠팡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출력해서 어느 부장, 어느 차장이 이걸 출력해서 저 업무 일지에 껴서 요 사건 결제 올라오면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미준 검사는 이 쿠팡 사건을 언제 알게 됐고 알게 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정재인 검사가 주임 검사였고 신가영 검사는 2월 3일자로 정기 인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상당히 뭐 6건, 7건 이렇게 된 상당히 두꺼운 기록인데 장기 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요 날 2월 21일인데요. 이날 가기 전에 명예훼손 재기수사 명령 사건 하나 그리고 저기 나오는 공직자 지금 제가 안 보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구약식 청장 결재까지 가는 이 두 사건을 먼저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예. 네. 자, 그때 이게 그 MBC에서 노동청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도가 나오니까 예. 청장실에서 어미중 청장이 지금 증인에게 화내고 막 했었던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십시오. 예. 최초 특사경의 압수수색 영장은 작년 9월 13일 날 정재인 검사한테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임 검사는 필요성을 판단해서 서명하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장 정결로 고무인지 찍어왔고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이거 차장이 무혐의 명백한 사안이라고 했지만은 그 필요 사유를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쿠팡 말이 맞는지 이게 근로 퇴직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요 취업 규칙 관련 서류만 확보를 하면은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9월 13일이고 그게 집행이 된 게 9월 2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작년 10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두고 10월 8일부터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고 10월 8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10월 11일 날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집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날 9시 반 회의 때 저를 질책한 것이죠. 그때 청장은 정결권도 박탈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고 차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전국청에서 다 무혐의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결재한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한테 청장은 3부장 도대체 혐의 유무 제대로 검토하고 청구한 것이냐 이렇게 발부까지 된 사안을 이렇게 저한테 민망을 그런 모욕을 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차장이 공공수사 정결권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고 전화로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그 정결권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 되게 다양한데 어디 선에서 제 정결권이 박탈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는 10월 14일 날 전국청에 유포가 됐던 그 공공수사 정결권 상향하겠다 박탈한다는 그런 취지의 문서는 10월 14일 날 즉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제 정결로 처리한 문제 때문에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됐습니다. 공공수사 공안 사건 정결권이 다 박탈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당신 저기잖아.
자, 어미준 중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말씀하세요? 언론에 난 이후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아니요. 이 사건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대응으로 한 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예, 통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줬어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문지석 검사. 예. 지금 또 어미준 검사와 신가영 검사가 통화하면서 이게 또 말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전에 자, 그 쿠팡 사건 관련해서 대검 그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 전후로 신가영 검사로부터 어미준 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은 거 있어요. 아까 저 메신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 더 들은 게 있는지 혹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압수수색 결과 예.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도 저기 신가영 검사 주임 검사랑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간부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예. 그 전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구약식 이거 구약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했죠.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하는 걸로 정리했죠. 정리했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최종 처리는 못했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다 이대로 됐네요. 쿠팡 무혐의도 무혐의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지시한 거네요.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부터 말씀? 아까 질문 드린 것부터 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압수수색 결과 보고를 누락시킨 예.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임 검사가 의견을 가져가지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장이 먼저 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완을 하고 다음에 그 차장이 검토를 하고 통과되면은 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 그리고 저희 같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지청장까지 이제 의견을 일치를 해서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상급청인 인천지검장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또 통과가 되면은 대검 공안부면 공안부, 형사부면 형사부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0월 14일에 제가 공공수사 전결권이 박탈이 되었고 거기에 어느 독소 조항이 있냐면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은 부장을 거쳐서 차장이 오는 게 아니라 부장과 차장을 동시에 쪽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부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보고서에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은 주임 검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장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차장 검사가 그거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대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보고서, 1차 대검 보고서, 2차 대검 보고서에는 사전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임 검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은 상태에서 청장과 차장의 의중을 당연히 읽죠. 그걸 모르는 평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고서가 발송이 됐고 그래서 저는 신가영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고된 다음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위원님들, 김용민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마치 다 할애를 하셨고 또 보충 질의 시간도 당겨서 지금 3분을 쓰신 상태에서 지금 그 증인이 자, 위원장이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네요. 워낙 신동우 의원님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니까 위원장 말이 자꾸 끊깁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왜 의사 진행을 방해하십니까? 조용히 좀 하십시오.
계속 고성으로 뜯으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원님들도 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하셨고 답변자가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제가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답변자가 답변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답변자로 나오신 문지석 증인께서는 그냥 이 장소는 소란스러워도 이 마이크 음성은 국민들께서 다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10월 14일 날 정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 의견을 제시는 못했고 사후에 대검에 발송된 이후에 신가영 검사를 불러서 그래 네가 되게 신가영 검사는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죠. 고충이 있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수한 압수수색 결과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전국청에서 제가 정결권도 박탈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좀 넣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신경 쓰지 했는데 마시고 그냥 쭉 진술하세요. 그때 어미준 청장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신가영 검사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1차 보고서 끝났을 때도 이렇게 들었고 2차 보고서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1차 보고서 끝나가지고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주변에 변호인한테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무섭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인은 그 증거가 중요하니까 녹음을 해라 했는데 부장 입장에서 차마 데리고 있는 평검사가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녹음을 시키겠습니까? 녹음을 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제 명예가 추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녹음은 차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어느 평검사에 차장과 부장이 이 사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장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결권이 박탈이 됐는데 그 부장은 그리고 계속 그 압수수색 결과를 대검 보고서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임검사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인데 주임검사 마음대로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청의 평검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가영 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요 두 번을 들은 사실이 없는데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수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 보충 질의 시간을 당겨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조심해 예. 주세요. 지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 잠깐만 증인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소란스럽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미준 증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문지석 부장이 대검에 별도로 청에서 보낸 의견서 말고 별도로 개별 보고서 보내면 된다. 그러니 문지석 부장의 보고서까지 같이 들어갔으니 대검이 판단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해요. 지금 자, 나경원 의원님 어미준 청장이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4월 위원장한테 18일 날 말이 안 4월 들리고 18일 날 제가 여러 번 의견을 제시를 했고 4월 18일 날에는 차장한테 쪽지로 너무 부당합니다 해서 제 의견을 5장짜리로 전달을 했고 그거를 대검 담당자한테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허위 보고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검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오늘 국민들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그거를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5월 29일 회의에 내용을 청장과 차장하고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도 그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청장은 저에게 막 따지면서 4월 18일 본인은 부장 의견서를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차장님 전달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장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검에서는 부천지청의 공식 의견서 외에는 접수나 검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공식 부천지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이렇게 사이드로 제출한 것까지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청장은 저한테 저한테 대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번처럼 문 부장이 직접 또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3월 7일 날 저희가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10분가량 폭언을 했거든요. 대검 감찰 지시하겠다, 재배당 조치하겠다. 그렇게 폭언하는 사람이 4월 18일 별도로 또 어떻게 제가 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되고 지금 제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로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미준 청장은 4월 18일 날 제 의견서를 대검에 보낸 것만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대검 담당자가 접수 검토할 수 없다라는 그 회신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또 검찰 내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대검 담당자가 공식 의견서와 함께 대검 담당자가 제 의견을 검토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검토의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식 보고서랑 사이드로 제출한 거는 그 검토 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쪽지로 딱 보내니까 그냥 수시는 되는 거죠. 수시는 되고. 자 대검에 자, 송석준 의원님, 국감장에 함부로 고성어로 고함을 치시니까 예. 자, 오늘 발언 제안하겠습니다. 예, 당시 차장이 대검 담당자한테 보낸 시간이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 제안합니다. 16시 몇 분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날 17시 10분에 저한테 보낸 쪽지가 어떤 거냐면은 17시 10분에 대검 담당자랑 다 통화한 다음에 제 의견에 대해서 차장이 글쎄요, 부장님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주장하는지 뭔지 모르겠네요. 요런 메신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대검에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도 의문이고 대검 담당자가 제가 제 의견에 대해서 접수할 수 없고 검토할 수 없다. 대검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다면 공식 의견서에 넣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란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나경원 위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의 고성과 의사진행 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